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낳은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설치된 개장한 화상경마장 개장을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선배인 박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예,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댓글을 달게 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이 오늘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서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태라면서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민명주 전 심리정보국장한테는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 그리고 또 트윗들, 이런 규모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검찰 스스로 일정 부분을 정리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원이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있었던 직원들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이건 다 댓글 조작에 참여했던 것들인데 이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당시 검찰이 제출했던 트위터 글의 상당수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됐는데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메일을 빼더라도 계정 453개에서 트윗 56만 건을 작성해서 유포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기적으로 전 부서장 회의를 열고 또 아침 브리핑 이런 것들을 열어서 내부 전산망에다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게시했던 것 역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사건을 공모하고 지휘했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용산역 근처에 개장한 화상경마장 마사회가 만들었죠. 예. 이것이 이제 성심여중고등학교 근처에 있어서 논란이 된 문제인데 이 학교 학생들이 선배를 향해서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예,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개장을 막기 위해서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학생 40여 명과 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권리인 교육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화상경마장 개장 철회를 학교 선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전교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쓴 청원엽서 1,300여 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마사회가 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학생들까지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이 화상경마장, 마사회 입장은 뭡니까?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을 위해서 반대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을 고발하는 등 아주 강력히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요. 지난 2일 반대 시위에 참가한 교사, 학부모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상경마장 입점한 건물 주변 5m 안으로 접근할 경우에 한 번 접근할 때마다 100만 원씩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반대 집회를 열어서 고객들의 경마장 입장을 방해한 혐의로 주민 15명을 고발한 데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또 주민 2명을 추가로 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화상경마장하고 학교 사실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예. 법에서는 200m로 규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화상경마장과 230m, 일단 법은 살짝 벗어났긴 했는 법의 틀 안에서 지어지긴 한 건데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은 법 문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30m를 남았다고, 더 멀었다고 그걸 허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 자, 부동산이 풀리면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체감을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오늘 드러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경제 활성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면서 부동산 올인 방침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또 주택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LTV DTI 부동산 대출 규제
규제 완화 문제,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더군요. 경제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놨다. 예. 글쎄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표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방사포를 쐈어요? 예,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 DMZ 인근 동북쪽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 쪽 바다로 발사했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군의 포탄이 동해 북방에서 NLL의 북쪽 1km에서 8km 사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사격은 북한이 지금까지 동해 쪽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중에서 가장 남쪽에서 진행된 사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원산 일대에서 실시했었는데 그거에 비할 때 매우 이례적인 그런 사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군사 도발은 대남 위협 차원이라기보다는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남쪽을 향해서는 요즘에 뭐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겠다, 응원단도 보내겠다 해서 네.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남쪽 하나만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한미일 3국의 지금 최근의 군사적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되는 게 그런 해석이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